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해 말씀을 드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장창현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발달장애의 핵심 증상을 낫게 하는 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반된 정신질환 혹은 어려운 행동의 조절을 위해 약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뿐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은 소통 및 상호 교류의 어려움, 행동, 관심 및 활동의 한정됨, 상동행동 등입니다. 치매약 레만틴이 자폐증의 핵심 증상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된 적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효과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신과 약물 치료는 자폐장애 자체를 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약물 치료를 고려할 때는 동반되는 자극 과민성, 자타의 위험성, 수면의 어려움, 심한 상동행동 혹은 강박, 동반 정신질환, 예를 들어 강박증, 사회불안장애, ADHD 등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주의할 점은 약이 모든 것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ABC를 살피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행동의 ABC 분석은 어려운 행동을 줄이는 접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는 선행사건, antecedent라고 합니다. 행동에 앞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B는 행동, behavior입니다. 선행사건 이후 따라오는 행동 그 자체를 말합니다. C는 결과, consequences입니다. 행동 후에 따라오는 결과를 말합니다. 여기서 A와 C의 변화를 주면 B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선행사건의 변화를 주는 것을 선행중재라고 합니다. C, 결과의 변화를 주는 것에는 강화, 벌이 있습니다. ABC 자체가 하나의 강의 주제가 될 정도로 내용의 깊이가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사자를 힘들게 하는 선행 자극을 줄이고 적절한 행동이 뒤따를 경우 긍정 강화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약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폐장애에 사용되는 정신과 약물에는 2세대 항정신병 약물, 기분안정제, 항우울제, 신경자극제, 항불안제, 수면유도제 등이 있습니다. 자극 과민성, 자타의 행동을 줄이는 데는 2세대 항정신병 약물 중에서 미국 FDA에서 승인한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면 및 진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퀘티아핀이라는 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분의 오르내림에는 기분 안정제 중에서 발프로에이트 같은 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우울 불안에, ADHD 약은 주의력 결핍, 산만함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군의 약들은 불안정성, 예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항불안제, 수면유도제 계열 약은 의존성, 과다진정, 인지기능의 저하, 역설적인 공격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약은 효능만 보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약은 효과와 부작용을 가집니다. 그리고 뇌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은 부작용 반응이 더욱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항정신병 약물은 발달장애인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긴 하지만 이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사부작용, 여러 장기의 점막 건조를 일으키는 항콜린성 부작용, 근육계통의 이상 현상을 나타내는 추체외로 부작용 등이 있습니다. 몸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 ADHD 약 복용 후에 나타나는 예민성의 증가, 조증 양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든 약은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위험 이득의 저울을 재어 환자와 함께 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약을 신중하게 썼는데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두 가지 대처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작용과 관련된 약의 용량 줄이기이고, 두 번째는 부작용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 보완하기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신체 불편으로 인해 어려운 행동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불편을 느낄 때 비언어적인 소통의 형태로 어려운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운 행동 시에는 신체적 불편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의사와 환자, 가족이 함께하는 의사결정입니다. 발달장애 환자의 50% 정도가 정신과 약을 복용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발달장애인의 높은 정신과 약물 사용률이 영국과 미국, 한국의 경우 모두 비슷합니다. 약물의 처방과 관리가 잘 이루어질지 염려가 됩니다. 어려운 행동이 늘어날 때마다 약물이 추가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약제 처방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의 종류와 용량이 많아질수록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질병과 약물 지식의 전문가인 의사와 질병과 약물의 경험자인 환자, 그리고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최선의 치료를 선택해 나감을 말합니다. 필요한 만큼 정신과 약물을 사용한 후에 안정기가 유지가 된다면 정신과 약을 차차 줄여가는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재활원과 협력하여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에서 오히려 정신과 약의 가지 수와 용량을 줄였더니 행동 증상과 신체 부작용 모두 줄어든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5년부터 국가 단위에서 발달장애인의 과도한 정신과 약물 처방을 감소시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스톰프입니다. 스톰프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인, 돌봄 제공자, 가족들이 협력하여 지적장애나 자폐증을 가진 환자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스톰프는 정신과 약물을 너무 오래 복용하거나 너무 많이 복용하거나 혹은 잘못된 근거로 복용을 하게 되면 체중 증가, 피로감, 심각한 신체적 건강 문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톰프 프로젝트는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치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약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이르기까지 정신과 약물의 적절한 사용과 중단 필요성을 알립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울러 정신과 약의 사용은 비행기 여행하듯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륙, 정신과 약 시작하기입니다. 약을 시작할 때는 낮은 용량에서 서서히 증량합니다. 의사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약의 효과와 사용을 권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부작용과 중요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립니다. 이에 대한 대처법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항로 유지, 정신과 약 유지하기입니다.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진료실에서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효과가 나는 데까지 1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충분한 효과 경험까지 2-3달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정을 지속하기 위해 6개월가량 혹은 그 이상 약을 유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면 적절한 시간 동안
중요한 약의 용량이 충분히 투여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륙인 치료 종결, 정신과 약 덜어가기입니다. 마음의 힘듦이 충분히 덜어졌을 때, 환자와 가족이 원할 때, 부작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효과보다 더 클 때 약 덜어가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정이 3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큰 삶의 변화가 없는 안정기에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과 약은 금단 증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단 증상 방지를 위해서 불필요한 약부터 서서히 줄여갑니다. 이때 재발에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2020년 발표된 캐나다의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구 460만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 부모의 경우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이 생길 확률이 1.5에서 2.2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의 정신건강이 취약할 수 있으며 이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과 진료로 모든 것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중함과 소통을 바탕으로 정신과를 이용한다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바탕에 두어 많은 분들이 적절하게 정신과 진료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